예,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제자 성지인 정읍 고창 출신 윤준병 의원입니다. 청장님, 예.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얘기하면 정확한 기상 예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9년 동안 약 800억 투자해서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도 개발하고, 예.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실제 현업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예보 정확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금년에 뭐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유례없는 최장의 장마, 세 번의 태풍 이런 걸 겪으면서 사실 기상청 기상 내용에 대해서 불신이 꽤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뭐 기상 예보에 대해서 기상 망명족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도 냈고 또 기상청을 오보청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정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수 유무 정확도 이게 이제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실제 비가 온 경우 또 비가 안 온다고 예상해서 안 온 경우 이런 걸 고려한 기상청에서 예보 정확도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게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이 도입된 이후에도 이게 금년 5월, 8월 뭐 해서 한 3년간 정확도 비교를 해보니까 모두 하락했어요. 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의 강수 마침률을 보더라도 오히려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이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상 관측 업무 종사자의 전문 역량, 또 이 시스템, 지금 개발했던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이나 차세대 수치 예보 모델, 또 이걸 뒷받침하는 관측 장비, 이 세 가지 요소가 예보 정확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모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기상 관측 업무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보니까 뭐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 요건에 보면 기상 관련 학과 학부 졸업자, 기상 기사 자격 취득자, 그 다음에 기상 관측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면 기상 기사 자격 취득자가 아무래도 역량을 검증받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유율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기상청의 기상 관측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92명 중에 절반인 46명만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전국 26개 기상관측 표준화 기관 업무 종사자 약 600명 대상으로 보니까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10명에 불과합니다. 또 기사 자격증 보유자 외에 시행령에서 요건을 구비한 인원, 자격 요건을 구비한 인원 다 합해도 50%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충원돼야 되고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앞으로 충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시스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이제 할 때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셨는데 이후에 차세대 수치 예보 모델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에타 할 때는 사업단장의 신청 자격을 유관 분야 경력 10년 이상 국내 전문가로 이렇게 명시했다가 에타 끝나니까 또 바꿨어요. 그래서 경영 능력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문성이 고려될 수 있는 이런 경력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요소인 이제 관측 장비 관련해서 보면 관측 장비가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성능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의 장애나 고장 이런 게 일단 발생을 안 해야 되고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보수가 돼서 실제 본 기능이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자동 기상 관측 장비 발생하면 긴급 보수까지 약 2일 이상 4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게 25%, 10개 중에 두세 개는 뭐 2일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진 관측 장비도 하루 이상 소요되는 것이 20%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나 정비가 늦어지면 역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속한 보수, 장비의 정상 작동, 여기에도 외부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 세 가지 시스템인 사람이나 시스템, 관측 장비 이 핵심 분야에 구조적인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만 그동안에 국민들로 받았던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분야별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네. 2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상청에서 항공기상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기상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건 좋은데 너무 우리나라가 손해를 많이 보면서 국부 유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기상 정보 생산 원가는 연 한 19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전업 국고로 충당되고 있죠. 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생산한 내용이 제대로 좀 평가받고 또 생산된 만큼 제대로 현실화해서 국부 유출이 안 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우리 기상산업기술원장님 좀 나와주시죠. 잠깐만요. 시간 좀 줄여주시고. 예,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기상기술 DB도 하고 또 온라인상 여러 가지 사고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 거래 장터인 기상기후 산업 오픈 마켓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내놓는 기술은 많은데 실제 사업화하는 내용은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2016년부터 판매 기술의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한 450건 이렇게 달하는데 정작 기술 매칭된 건수는 14건, 3.1%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이게 원래 산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내용도 시급되어 있는 제대로 된 기술이 좀 등록되도록 하고 등록된 내용은 업계하고 정보 공유나 이걸 잘 하셔서 예. 좀 제대로 된 기상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장님. 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등록된 그 기술이 연평균 80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민간에 기술 매칭이 된 것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서 의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상 사업체가 740여 개가 되는데 거의 하드웨어 쪽입니다. 근데 이 기술들은 거의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지도와 그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이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의 NTV라든지 그 다음에 특허청의 IP 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에 옮겨서 인지도를 좀 높여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신 내용의 이 관측과 시스템, 그다음에 이 장비에 관련된 고장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과거에는 이 기상학과 출신들은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 이 기상기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해서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임용을 좀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전공자들도 많이 들어온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상기사 자격증의 보유자가 좀 줄어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우리가 이 공무직을 채용할 때 그런 기상학 전공자가 아니고 이제 이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그냥 단순한 관측 시스템 보는 것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기상기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제 교육을 충당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해서 지금 교육을 충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부분은 지자체 협의를 해서 과연 기상의 이거 기술 기상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도 과거에는 이 기사 자격증 갖고 있으면 가점도 부여했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기사 자격증 보유자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기상청에 있는 킴 2차 사업의 부분은 지난번 이 20대 국회도 그랬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 전문가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이 폭을 좀 넓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제된 것처럼 보이겠는데 실제 공지하게 되면 그런 사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힌 것 뿐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폭을 넓혔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년 이런 제한을 해버리면 그 경영 전문인 부분도 좀 빠질 수 있고 이런 해서 그 사람들 들어오고 그다음 전문 경영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폭을 넓혀서 조직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차 때는 그렇게 이제 10년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던 사항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단장을 굉장히 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했었고 2차 사업은 현재 기술이 우리 수치 모델링 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지적도 있고 감사의 지적도 있고 해서 이 전문 경영인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힌 거기 때문에 배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관측 장비에다가 오작동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측 장비의 이 가동률은 약 99.7% 정도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아까처럼 뭐 23일 정도 이렇게 지속된 부분은 주로 고장났던 지역이 도서 지역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풍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3일 그다음 최종 한 6일 이런 형태로 고장이 좀 더 복구가 늦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MTBF로 해서 이 장비 부품 수명에 맞춰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고장 나지 않더라도 미리 예방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려고 지금 플랜을 짜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정비 요소 요원들도 지방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 이 서울 근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별로 나눠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공청 부문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제 그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지금 운영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 그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항공료 인상을 했더니 소송이 계속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원가 대비 80%까지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항공기상정보의 새로운 원가 산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지적받았던 부분에서 원인이 항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업을 잘 안 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그 국토부하고 항공사하고 계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해서 원가를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100% 환수하라고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100% 환수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 조정된 내용도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조정해도 원가에 비해서 한 20%밖에 안 돼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왕 이제 대법원에서 굳이 인상률 가지고 논란이 안 되도록 정리가 됐으니 예. 그건 생산 원가에 부합하도록 바로 조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가계별로 조정한다 이런 내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수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서 이 원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